최상단과 끈이 다 있는 최순실과 일을 하며 이 사람이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걸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국조 청문회 날 그 정동춘 증인의 이야기와 표정을 보셨습니까? 후한무치하고 기고만장한 그 표정을 보면서 그의 답변을 보면서 국조위원 한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증인은 탄핵이 불발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인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다시 제자리를 돌아가서 힘을 갖게 될 거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잠시 일어난 꿈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동춘 전 이사장은 지금 그 자리가 자기가 처음에 그 자리에 앉았던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 거라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만 넘기면 아무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황교안 총리 대통령 대행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K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문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윤선 장관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지만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K스포츠 미래재단의 업무를 바로 정지시켜 주십시오. 저런 인간이 이런 후한무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더 이상 온 국민이 분을 삭히면서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신원을 알 수 없는 두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자기 자리를 다시 수성하게 만드는 이런 인간이 K스포츠의 이사장이라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옆에서 엄중하게 봐주시고 이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황교안 대행과 문체부에서는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때 어떤 분이 대답을 하실지 요진 씨가 여기 중간 정도로 와. 아니야. 물어보는 사람들이 딱 여기로 우리 한 발만 앞으로 와주세요. 가까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에 따라서 누가 대답할지 정해서 해주십시오. 지금 정동춘 이사장은 공식적으로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정관에 따르면 정동춘 이사장은 어제부로 1월 12일부로 이사장직에 대한 업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인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게 조작됐다. 따라서 법원에다가 이사장 해임에 대한 효력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극구 우기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충돌을 했고 월요일도 그분들과 같이 또 재단으로 또 출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알 수 없던. 예, 저희 직원들도 모두가 어저께 처음 봤던 두 분이셨고 그 전에 사전 어떠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본부장 2명을 뽑겠다라는 그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뭐 예고 없이 갑자기 2명 뽑힌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저께 그 4시에 직원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다 모이라고 했었는데 저희는 깨끗하게 잘 물러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2명을 더 본부장으로 앉혔고 나머지 직원들과는 일을 못하겠다. 라는 모든 거를 2명의 본부장에게 인수인계하고 직원들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본부장 2명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 걸로 추측이 되는 본부장 정도면. 예, 맞습니다. 왜 본부장이 본부장 2명을 새로 이렇게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최순실로 인해서 재단이 장악이 됐었고 본부장 선임에 대해서 최순실도 굉장히 신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람들로 세워야 됐었는데
본인 사람들을 못 채우다 보니까 본부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인 본부장을 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부장님께서도 신문에 나오셔가지고 몇 가지 좀 발언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단순히 보복이 아니고 네. 향후에 뭐 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신문에서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제 강직원 저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해 강치군 강은치 군. 다시 한번 강막 그러면 다시 한번. 아까 본부는 새로 본부장을 임명한 것이 정동춘 사장이 단순히 보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쪽뭐 최순실과 관련된 일을 도모하려는 건 아니냐. 제 생각은 일단 그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하려고 사람을 급히 지금 임용한 것 같고요. 그 전에 여기 지금 홍성환 대기에게 그 이틀 전에 그 경험지원본부 부장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조였다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했고 그걸 거부를 했더니 좀 싫은 소리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전체 임직원은 몇 명이나 되죠? 저희 지금 총 임직원이 네. 10명, 9명. 이사장 포함. 9명. 사실 임기가 끝나기 전날이었잖아요. 마지막 날이긴 했지만 사실 그럼 법적으로는 정동춘 이사장이 인사를 내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결권이 1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두 명의 연봉이 합쳐서 그 1억 6,4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도 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는 연봉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되기를 못한다고 하시면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법적인 거는 지금 저희 경영본부장님이 지금 계속 알아보고 계시고요. 그건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여쭤보는 이유는 인사권 남용과 재단 장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국민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좀 보시거든요. 일단 직원을 채용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됐고 어떠한 부서에 누구를 어떻게 몇 명을 뽑을 건지는 인사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한 상태에서 이사회에서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과가 되면 그때 이후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고 공고를 한 다음에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전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본인이 이사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직권 남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이 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청문회 마지막 날 태도가 사실 이전의 태도랑 좀 달라졌다고 느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장악의 시도가 보이는데 그 개인의 결정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내부에 맞습니다.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정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동춘이 혼자서 이렇게 벌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호원을 2명을 대동을 했고 상당한 비용이 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청문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최순실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변호사. 변호사 최순실 변호사 그분을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최순실의 변호인을 통해서 정동춘에게 전달되고 이러한 수순을 밟지 않았나 그런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인과 정동춘이 만나는 뭐 그런 걸 보신 적이 있거나 들으신 게 있으셨나요? 만나거나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통화했다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동춘 전 이사장의 재단 장악 시도에 대해서 좀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직원들은 크게 힘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그 이사장님께 드렸을 때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이렇게 언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체부가 이제 K스포츠단 미르재단을 지금 시국에 맞게 축소 운영을 하다라고 지침을 내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분들에게는 직장이고 어떻게 세워졌던 간에 그러니까 그런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사실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도 맞고 그래서 자숙하는 중이었고 그런 중에 이제 그런 그 문체부에서 안이 왔고 그 안을 듣고 한 10여 분 만에 이제 정동춘 이사장이 하신 말씀이 본인은 대표성이 있으니 남을 거고 그리고 그 경영지원본부 두 직원 남고 나머지 직원은 다 그만둬라 바로 사인해라 바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유가 저희들 그 직원들과 이사장과의 관계가 확실히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체육인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두 사람이 다 각각 8,200. 8,200인데 그 8,200 연봉이 여러분들 대비해서 어떤 정도 연봉입니까? 두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어느 분도 그 연봉 받으시는 분 없으신 거죠?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연봉을 받을 만한 그런 경력이나 이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가지고 오셨냐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못 하셨습니다. 이력서는 보셨습니까? 저희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거기 계신 그 분들이 어느 분이 지금 8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계십니까? 이사장이 지금 1억 2천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받는 직원이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몰아내고 그 사람들 둘한테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1억 이하의 연봉으로 책정을 해서 데려다 놓고 다시 한번 그 K스포츠를 자기가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힘으로 지금 대응할 수 없으니 오늘 나오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본인들의 입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이름을 밝혀달라는 게 아니라 점령군 같이 행세를 하든가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4시에 모여서 이제 정동춘 이사장이 상황 설명을 하고 바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경영지원본부장이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법대로 할 건데 왜 너희들이 나서냐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서서 이제 저도 소리 지르면서 당신들은 뭔데 와서 왜 그러냐라고 해서 좀 언성이 좀 높아져서 이제 경찰을 부르게 됐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뭐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있으면 뭐 정확한 경력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공개된 정보는 어때요? 적법한 인사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력과 어떠한 경력이 있는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문체부가 내린 조치는 아주 적법하게 적절하게 조치가 잘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체부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남아있는 이 자산들이 어떻게 사유화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내린 조치는 상당히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저는 마지막인데 사실 국민들은 리그랑 K스포츠 재단이 아직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일부 국민들에게는 내홍을 겪고 있다. 서로 이권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권 싸움이라는 부분은 정말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최순실과의 분리입니다.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는 최순실과의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앞에 지금 도움을 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권 같은 거는 전혀 저희는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입니다. 월급만 받는 거예요. 저희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뭐 이권이 있을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사장이 이권을 자기가 유지하고 어떻게든 더 가져가려고 지금 이렇게 때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제상 이사장 관리표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총장입니다. 연임은 안 된 건가요? 아닙니다. 연임이 안 됐고 해임이 돼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이사회가 최고 그 의결 기관인데 그거에 지금 그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한번 이사회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됐어요? 민주권이 10명 내일 하는 거예요.
이사회는 지금 이사장 포함 5명이거든요. 거기서 과반수 이상. 여기 좀저 참석하신 분 혹시 이사 아니 저희 직원만. 손혜원입니다. 오늘 K스포츠의 분들이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이분들하고 함께 지금 밑에서 기자회견 하고 올라왔고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어떤 역할을 이 K스포츠 안에서 하셨는지 보시고 여러분들 얘기를 좀 이제 실감나게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국회 로텐더 홀이에요. 이쪽이 국회 본청이고요. 여기는 국회의원 아닌 사람들 못 들어가요. 이쪽은 이제 예산 예결 여기 또 이런 데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뭐 말로는 이렇게 똑같은 홀이 두 개가 있는 이유가 통일이 됐을 때를 생각하고 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그 규모가 좀 달라요. 여기 뒤에는 뭐 초대 대통령이 있고 이제 초대 국회의장이 있는 것 같고요. 저 밑에는 아까 오시다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우리나라의 국회와 함께 시작을 했던 저쪽 광화문에 있다가 이제 시청 앞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는 건데 아마 다시는 이런 건물을 짓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뭔가 국회에 권위도 있었든지 아니면 뭐 국가가 처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국회의 그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런 건물이 지어진 것 같고요. 여의도는 이제 국회의사당과 함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로텐더홀의 이 중간에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쪽부터 한번 본인 소개해 보시죠. 무슨 일을 하셨던 어떤 분인지 성함하고. 안녕하십니까. K스포츠재단 대외협력사업본부의 홍성환 대리입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셔도 돼요. 저는 태권도 유네스코 인류문화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해서 여기서 일을 해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K스포츠재단 인재양성본부의 강지곤 차장입니다. 저는 그 인재 양성에 관련된 기획을 하였고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은 가이드러너 사업 분야를 많이 했습니다. 뭐죠 그게? 가이드러너라고 그 시각장애인 앞에서 달리기를 하는 친구들을 가이드라고 하거든요. 뭐 달리기뿐만 아니라 스키랑 뭐 이런 것들 그쪽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스포츠재단에서 지금 현재 막내로 있는 박재호 사원입니다. 저는 인재양성본부에 속해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들에게 체육을 지원해주고 인재들을 발굴해주는 데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K스포츠재단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도 부서에서 그런 저소득층 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발굴해내기 위한 그런 기획안도 쓰고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수인입니다. 사업기획본부에서 부장으로 일했고요. 제가 한 일은 일단 인재양성, 스포츠 인재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권도 시범단, 창단 역할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하다가 말았던 게 성남시 배드민턴 고등학교 팀을 창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팀은 있는데 성남시가 고등학교 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친구들이 타 지역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나 뭐 광명이나 수원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환경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아직 그 부분을 해결을 못 해줬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저희 그 K스포츠 재단에서는 성남시에다가 배드민턴 고등학교 팀을 만들고 그 학생들을 더 발전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요번에 이 일이 생기면서 그 사업이 좀 중단됐던 게 좀 약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노승일 부장께서는 여기 배드민턴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교 때까지 쭉 운동선수 생활을 해서 이제 체육 전문가다 보니까 체육의 전반적인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재단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박헌영입니다. 저는 대외협력본부 과장을 맡고 있고요.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앞서 직원들이 얘기했던 대부분의 일들하고 거의 공통이 다 되는 부분에 기획안을 많이 작성을 하고 그런 서류 작업을 주로 하는 일을 제가 맡아서 했고요. 뭐 아시는 바대로 나중에는 이제 최순실 씨 지시를 받아서
WK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획안들 만드는 일을 아, 그분이시구나. 그러니까는 K스포츠에 있으면서 WK에 맨날 나가서 그쪽 네, 일을 했다고 해서 맞습니다. 근무 태만으로 찍혀졌던. 그 다음에는 홍일점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영지원본부에 있는 장선정이라고 하고요. 제가 재단에 이제 관련된 기획안들 이런 진행을 하는 사항에 지원 관리, 재단 관리 정도 하는 쪽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K스포츠 오실 때 그 어떤 일을 하는 재단이라고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까? 가장 중점적인 거는 남북 스포츠 교류 협력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하는 부분들, 그리고 뭐 인재 양성하는 부분들. 문화재 유네스코에다 뭐를 등록하는 거야? 국기를 하는 건가? 네,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등재가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등재가 안 된 여러 가지 그 전통 스포츠 분야에 아직까지 문화재로 인정받지 못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새로 이제 등재를 시키려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실제로 진행했던 것은 태권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거, 그것만 갖고 그렇게 많은 돈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이제 재단을 만들었나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다른 계획들은 없었나요? 뭐 인재 양성이라는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갈래로 나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양성을 보통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이렇게 좀 돈이 없어서 재능이 있는데도 운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다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했나요, 행위를? 그게 이제 성남시 배드민턴 팀이었습니다. 성남시 배드민턴 팀 고등학교 팀을 창단을 하면서 초등학교도 일부분 지원하고 중학교도 일부분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창단을 하면서 본인의 꿈과 희망이 있으면은 전액 무료였습니다. 배드민턴만 했나요? 아니면 다른 종목도 스포츠 종목도 그 일을 한 적이 있었나요? 먼저 시범 사업이었기 때문에 배드민턴 팀을 먼저 창단을 해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른 여타 종목들로 이제 늘려가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주 역할은 체육인재 양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정동춘 이사장이랑 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결국은 유명무실 아니에요? 문 열어놓고 지금 상황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은 다 없고요. 다 중지된 상태고요. 현재는 특검이나 뭐 국회라든지 뭐 헌재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료 요청하시는 거를 대응해드리는 정도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걱정이 아까 기자회견하면서도 받고 어제 상황도 이제 제가 우리 국조에서 다시 이제 어제 상황을 발표를 제가 했는데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지금 당분간은 이 K스포츠를 문을 닫아서 이것을 그냥 잠깐 닫아버려야지 이 정동춘이라는 사람을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지금 이사회 결정 자체는 그렇게 나는 상황인데 뭐 인정하지 않지 네, 않습니까? 본인이 그걸 부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왜 문체부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그런 데 나왔지 않나요? 임명권자 아니었나요? 근데 자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나 최순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 관청이 이제 문체부인 거고요. 허가가? 이사장을 선임하는 거는 문체부 관할이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선임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사회에서 이 사람을 해고를 했으면 이제 연임을 안 했으면은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 이사회를 인정 안 하는 건 뭐냐고. 네.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으네. 그분이 거셨어요. 그분이 네. 무효 소송을 여러분들도 네. 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소송 당사자가 되신 저희 직원도 있고 뭐 그 이사분 중에 한 분도 그 소송 당사자가 되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아마 지금 법적 대응을 하실 걸로. 네. 근데 뭐 하여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까지는 오늘까지 이제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했지만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먼저 지금 정동춘 이사장이 국회에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물러나겠다고 인정을 했지만 말장난식으로 연임을 안 하는 거였지 해임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지난번 이사회에 참가를 안 하셨던 이사분이 두 분이 더 계세요. 정경련 측과 대기업 측에 한 분씩 계시는데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의 이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루빨리 이제 이사회를 거치고 거기서 정동춘 이사장의 해임이 결의된 그 결정을 내려주셔서 문체부에서 빨리 승인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를 걸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저희 직원들은 네. 그 나머지 이사분들의 참여를 권유하기 위해서 손편지도 쓰고 있고요. 네네. 직접 그래서 참여를 계속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동춘 이사장이란 사람은 전 이사장은 최순실하고 이 재단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로 정동춘 그 최순실이 이제 지시를 내리고 정동춘이 이제 따라하는 그런 어떤 아바타 예를 들면?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했던 거는 이제 뭐 국제 가이드라는 컨퍼런스라던가 그 다음에 뭐 거점 K스포츠 클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굵직굵직하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그 저희가 단독적으로 진행한 것도 있습니다. 뭐 단둥에 가서 체육 교류를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자은도도 가서 그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제 태권도도 가르치고 했던 부분들도 저희도 있는데 주로 이제 최순실의 지시에 의해서 정동실이 이제 따라서 했던. 승마는 관련된 게 없었어요? 저희는 승마에 관련된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비덱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보셨으니까 이제 노승일 부장은 잘 알겠지만 거기다가 비덱을 해서 삼성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 독일에다가 비덱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지 법인으로. 네. 해놓고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K스포츠에서도 승마에 관련되는 지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승마 부분은 저희 재단하고는 이제 처음에는 직접 그런 관련이 건 없었다는 없었고요. 거죠. 향후에도 그런 내용은 들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재단에서 체육인자가 양성이 되면 그 선수들을 전국적으로 있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그 체육인재들 중에 우수 선수들을 다시 취합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해외에 나가면 이제 독일이 이제 주 본거지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유로권에서 시합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선수들이 이제 독일에 가면 묵고 뭐 자고 먹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시합도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해줘야 됐던 부분이 있었던 그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를 비덱하고 연관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푼돈들도 다 따서 먹으려고 한 거지. 예. 근데 이제 저는 K스포츠 미르재단 두 개를 다 보면서 시작부터가 불순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은 이게 뭔가 그렇게 이제 여러 이제 돈이 없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재능 있는 체육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여기에 뭔가 크게 어떤 꿈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이었기 때문에 잘 감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터지고 나서 알았던 거죠. 하여튼 이제 배터리도 끝나가고 여러분들 이제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마디씩만 이쪽부터 다시 하시고 끝내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마디씩.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제가 체육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진짜 순수한 제가 다른 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맡게 왔는데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자체가 좀 부끄럽고요.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데 다른 건 아니고 이 사장님이 좀 마지막까지 조금 젠틀한 모습을 보이셨으면 저희가 이 사단까지 안 났을 텐데 이제라도 좀 마음을 좀 다잡으시고 그리고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지금 이렇게까지 왔지만 이제 마음을 좀 돌리셔서 좀 잘 마무리하셔서 저희가 지금 결과가 이 재단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도 이제 잘 수습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좀 마음 다시 돌리셔서 다시 원위치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 이름 성함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박헌영입니다. 네. 어땠으면 좋을까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나 정동춘 이사장이나 여기 있는 노승일 부장이나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최순실 씨 알고 뭐 일도 진행했었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재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오늘 기자회견 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뭐 정동춘 이사장을 내보내고 뭐 어느 특정 누군가가 재단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 상식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으로 지금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직원들 입장에서 정중하게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따라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의 거취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국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좋은 해결 방안을 저는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다 따를 마음이고요. 국회에서는 네. 뭐 국조에서 하는 거 이외에 다른 국회에서 역할은 사실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이 끈을 놓지 않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문화부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문체부가 저렇게 복잡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승일 씨도 또 한마디 이제 몇 예, 뭐 가지. 저희가 오늘 뭐 국민 여러분들께 도와달라고 했던 거는 저희 그 자리를 보존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예, 그렇죠. 저희는 여기에서 다 물러날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꼭 돈이 없어서 운동 못하는 아이들한테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러한 바람 때문에 오늘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한 겁니다. 뭐 어떠한 이권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저희는 다 물러나더라도 이 돈만큼은 꼭 처음 생각했던 청소는- 대로, 예, 예. 처음 시작했던 대로 예, 예. 그 아이들한테 예, 예.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재능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재단이 없어지더라도 그 돈이 처음 취지대로 예, 예. 좋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입사를 해서 재단의 어떤 앞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고 뭐 본 바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제 언론을 통해 알게 됐던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런 특정인의 그 횡포 속에서도 지금까지 재단을 사유화시키지 않게끔 막았던 여기 선배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왔었고 지금도 순수합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제 이상이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일을 하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면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네, 강직원 차장입니다. 일단 이런 일들이 생기고 나서 뭐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친구가 울기도 하고 여직원은 밖에 기자들이 많아서 밥을 먹으러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여기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지나다 보니 뭐 정동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이렇게 장악을 하고 하는 모습이 그냥 우리가 나갔다가는 진짜 이거 악한테 다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 우리가 돈을 못 받고 또 누가 나가야 되고 하면 우리 그 남는 사람들의 급여를 나눠서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남아서 끝까지 여기를 지켜서 뭔가 이 나쁜 사람들이 그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최대한 저희는 언론에 뭐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안 나왔던 직원들은 우리 자숙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였고요. 지금 이렇게 나온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뭐 법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이렇게 돼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거치는 저희가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처분은 달게 받을 거고요. 그 처분 받을 때까지 나쁜 사람이 여기 재단을 장악하지 않게 꼭 지키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홍성환 대리입니다. 저는 7월 달에 여기 회사에 들어와서 금방 이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많은 주변에 이제 지인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왜 거기 너 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뭐 금방 관둘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도
가장이고 그냥 시민이고 또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재단이 결정은 뭐 해당 결정 같은 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그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분들이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 재단이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뭐 진행을 할 수는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뷰는 이제 잘 들었고요. 이제 같이 일어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이제 오늘 여기 가만히 이렇게 서주세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그 K스포츠는 그 최순실의 어떤 아주 큰 곳에 욕심을 갖고 위장을 한 상태로 이제 재벌의 돈을 끌어들여서 문체부에서 세운 그런 재단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시작하다 말고 끝났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동춘이라는 사람을 최순실이 끌어들여서 이사장을 시켰고 여기 계신 이분들은 모두 공채를 통해서 그 소외되어 있는 스포츠 종목들을 살리기 위한 그리고 또 돈이 없고 여건이 안 돼서 재능은 뛰어나지만 운동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을 전국 각지에서 모아서 운동을 제대로 하게끔 해준다라는 이런 취지를 갖고 모이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시고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뜻을 갖고 취지를 갖고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무주공산이 됐어요. 올 때 갈 때도 없고 이분들은 지금이라도 우린 돈 못 받아도 좋다. 우리는 지금 다 나가도 좋다라고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재단을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최순실의 끈앞으로 들어왔던 정동춘 이사장은 이것을 장악하고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로 이 최순실의 뜻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체육을 살리겠다고 들어온 이분들의 이야기를 우선은 들어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어떤 도움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그 K스포츠라는 그 재단을 감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동춘은 일단 다른 짓을 못하게 몰아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재단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황교안 대행이 할 일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그 무슨 일을 각자 역할에서 뭘 해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이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의견을 듣는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